이슈토크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지난 7월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서 하이브리드형 지역 강소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에 특화된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어떤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김홍구 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외대 여러 가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여러 대학들이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학기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를 주로 했었는데 2학기 수업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그 1학기라고 전부 온라인은 아니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실험 실습 과목이라든지 대학원 또 학생들 수강생 수가 아주 적은 과목 같은 경우는 또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혼란도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그 강의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고쳐 나가고 또 우수 그 강자 이런 거 발굴해서 강좌 노하우를 또 교수들끼리 공유하고 그러면서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네. 근데 1학기 때는 이제 대부분이 그 온라인 수업, 말하자면 비대면 수업이었죠. 네네. 근데 2학기에는 이제 원래 저희가 생각하기는 대면과 비대면을 한 50%씩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또 3단계로 격상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주 내에 확정이 돼서 대면을 할까 비대면을 할까 또는 대면 비대면을 몇 프로씩 뭐 배합을 해서 할까 하는 것을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외대 하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좀 활발한 것으로 유명한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대학은 이제 해외 취업률이나 해외 그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게 잘 돼 있다라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해외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6년 지금 저희가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그 학생들이 해외 취업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은 실무형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그런 교육 목표가 있거든요. 또 교육 과정도 그렇게 짜여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현지에 갔을 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제가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어학 계열이 아니더라도 부전공이나 이제 복수전공 또는 비교과를 통해서 어학을 또 습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학생들도 이제 역시 또 현지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그 해외 취업 장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2, 3+1, 7+1 같은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3년은 부산외대, 2년은 부산외대에서 배우고 1년은 현지에 나가서 2년은 또 현지에 나가 배워서 소위 이제 듀얼 디그리 졸업장을 2개를 받는 거죠. 각 대학으로부터. 3+1은 여기서 3년 또 현지에서 1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SAP 해외 영어 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에서도 그 영어권이 있어요.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서 이 어학 실력을 이제 늘리고 하는 그런 해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게 다 끊기면 어떡하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해외 취업을 위해 가지고 9월 한 중순 정도에 그 현지에 있는 그 전문가들과 또 우리 학교 교수 또 아마 언론도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할 텐데 해서 해외 취업에 지금 뭐 젊은이들의 그런 그 취업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뭐 해외 취업도 지금 훨씬 더 해외 취업도 어려워졌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아마 그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 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도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의 프로그램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화상으로 또 강의하는 것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용을 하면서 이 어려운 국면을 좀 타개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강의가 좀 많이 앞당겨지긴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비대면 강의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교육 체계나 방향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모두의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 이번에 총장 선거에 나와서 공약 중에 제가 하나로 이제 건 것인데 그 우리 하이브리드형 그 지역 강소대학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이제 이종을 서로 다른 것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그런 그 교육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통합 코드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이런 그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 중요시 됐잖아요. 예.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적절히 우리가 배합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그 주장을 했던 하이브리드는 꼭 그 온라인 오프라인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융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가 기반이 되니까 영어 플러스 IT, 영어 플러스 상경 계열, 영어 플러스 사회과학 계열 이런 것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상을 키워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학생 상당수가 뭐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수도권으로 좀 몰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 대학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강소대학으로서 조금 이런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 부산외대 같은 경우는 특성화된 분야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화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서는 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그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을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이 됐어요. 4년 동안 이제 제가 40억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이제 다른 대학에 이제 컨소시엄이 있어요. 거기는 그 우리와 같이 그 외국어가 많이 또 한국외국어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어가 많은 대학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는데 동남아시아 언어, 또 인도, 힌디어, 또 이제 그 아랍어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그 특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홍보하고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외국어 학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융복합을 통해서 IT라든지 상경 이런 쪽 학생들에게도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작년 11월 말에 부산에서 두 번째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죠. 부산과 이 아세안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경우에 2008년 이후에 5년 단위로 한 번씩 있었는데 부산에서 두 번씩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부산 외대에 제가 이제 총장 되면서 우리 학교의 이제 특징이나 특성화를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외국어 이건 과거에 있었던 것이지만은 제가 신남방 거점대학이라는 거 네이밍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세안 자원이 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마 국내에서 최고의 그런 그 자원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신남방 거점대학을 만들어 보자. 그것은 이 부산시가 신남방 이제 거점 도시가 되는 거고 우리 신남방 거점대학으로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뭐 어떤 다른 것보다도 차별화된 그 외국어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이 항상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저희 학교의 자랑이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근데 외국어라는 건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 이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어가 외국어를 특수 외국어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부산 외국어대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또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강조하면서 그 신입생들을 이제 저희가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엔 특히 이제 이 시대적인 지원의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또 원하는 그런 이 학과나 이런 게 있어요.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항공서비스학과, 호텔관광 컨벤션 학부, 또 글로벌 인재학부, 스포츠 재활학과, 상담 심리학과 이런 그 5개 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 항공서비스나 호텔관광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하는 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외대에서 이것을 이런 그 학부가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 뭐 그런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우린 외국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항공이든 무슨 관광이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한번 크게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입시에 있어서 이 수시에서 지금 면접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이번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 시스템을 또 대폭 개선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학생들이 보다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학생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전에 그 좋은 환경 말씀하셨는데 그 부산 외고대를 한번 가보셨나요? 네, 저는 근처만 이렇게 한번 돈 정도. 그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그 영화를 동남아 영화를 몇 편을 찍었습니다. 동남아 국가의 그 한류라는 게 뭐 상당히 그 주요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 와서 이제 그 사진을 찍고 또 영화를 찍고 드라마, TV 드라마도 찍은 그런 그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외부적인 이런 뭐 이 아름다운 화려함도 이제 물론 있지만은 저희는 그 학생들을 그 취업이나 또는 학생들 장래 관리를 위해서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1학년 때 이제 소위 대미서이라고 해서 대학 생활과 미래 설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프라인 과목이죠. 저도 이제 가서 강의를 하고 말하자면 지도 교수들도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그럴 시간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저희도 또 강의하고 연구하고. 근데 그 일주일에 1시간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무 부담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교수로뿐만 아니라 또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 과목이 있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소위 진로 탐색 및 설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온라인 강의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이제 제가 또 답을 써주고 이제 그런 저가 있고 온라인이지만 이제 또 오프라인 학생하고 대면하는 기회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 4학년은 이제 소위 우리끼리 요즘에 뭐 취커라고 얘기하는데 취업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진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저희가 팁도 주고 또 정보도 주고 그럴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이런 그 단계적으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취업 관리 미래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부분, 지역을 돕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총장님께서는 지역과의 상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에 지역 상생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2개월 전에 총장 출마하면서 무슨 공약을 했느냐면 내가 되면 아세안 푸드 마켓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푸드 코트 내지는 푸드 마켓을. 이제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이 전번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하면서
그 서면 어디에 그 푸드 마켓을 만들었었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부산 시민들의 이 선호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아세안 푸드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서 뭐 음식을 뭐 이렇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도 문화 광장 같은 거 이런 것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여기 지금 다문화 가정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명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지금 그 아세안 관련돼 가지고선 주로 그 해운대 여기서 가깝죠. 아세안 문화원 쪽에서 이제 하고 있고, 전번에는 이제 그 아세안 푸드 코트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것은 그 서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구서동, 이 남산동 우리 쪽은 이 생활권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거기서 우리 지역 명물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 지역사회에 좀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볍게 해봤고요. 네. 저희는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뎀 카페라는 걸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탄뎀이라는 게 그 2인승 자전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 탄뎀 교육을 그 다양한 탄뎀 교육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주 우리 학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외국어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탄뎀 카페는 뭐냐면은 외국인 교수 하나 또 외국 학생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카페를 정해놓고 그 카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카페 이름은 얘기를 못하지만 네. 학교 부근에 이제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데 이제 주로 저녁에 만나죠. 이제 수업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 저녁에 이제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태국어까지는 아직 안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외대의 어떤 특징, 특성화도 알리고 네. 또 지역 주민과 가까워지는, 이제 좀 더 나간다면 이제 저는 우리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기업이나 이런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뭐 다 있어요. 지역적으로 네. 전문가들이 다 있죠. 언어도 하고 또 지역학도 하고 그런 분들, 어떤 기업 정보 같은 것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지역 사회에 통번역 업무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 사회와 좀 더 가깝게 돼보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향후 비전은 어떻게 가고 계신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뭐 이제 정리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대학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세 가지로 두고 싶다. 하나가 살아있는 대학, 깨어있는 대학이다.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 사실 대학이 왜소해졌죠. 네. 대학 총장들도 왜소해졌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구조조정, 또 이제 뭐냐면은 정부에 있어서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말을 뭐 또 고분고분 들어야 될 필요가 사실 있는 거고, 상당히 왜소해졌는데, 현실을 제가 이제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되고, 또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학생들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시대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할 줄 알고, 취업이 지금 물론 중요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낭만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제가 총장이 되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어떤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대학, 이런 가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대학, 깨어있는 대학을 제1의 이제 모토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하더라도 부산외대는 외국어와 외국 문화가 기반이 되는 대학이에요. 그런 그렇죠. 연구, 교육이.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민성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자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민성이라는 것은 글로벌 시민, 요즘에 여러 사람들이 찾는 주요한 가치가 다 들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이런 것을 선도하는 대학이 한번 돼보고 싶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브리드형 지역 강소 대학인데, 이것은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또 이런 교육 콘텐츠에 있어서의 하이브리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학을 좀 발전시키고 싶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계획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